유니트 15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 15 캐릭터 패널 .psd 파일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에어리얼 볼드 49포인트의 크기의 텍스트 레이어가 있고요. 원본입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레이어 패널이 있는데요. 두 번째 있는 크기를 작게 라고 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T자 부분을 더블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블럭 설정이 되고요. 키보드에 Ctrl Shift 누른 상태에서 꺽쇠 오른쪽을 누르시면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Ctrl Shift 꺽쇠 왼쪽을 누르시고 크기를 작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절이 완료되시면 컨트롤 엔터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른쪽에 행간 45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블럭 설정을 하기 위해서 T자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리딩이라고 하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밑으로 내리면 행간이 넓어지고요. 위로 올리게 되면 행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프로퍼티의 캐릭터 패널의 부분에서 보면 행간의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행간을 48포인트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도록 하죠. 네, 이제 됐습니다. 다 되셨으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십니다. 세 번째 예제입니다. 자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맥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K자하고 I자 사이의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일단 더블 클릭 먼저 하죠. 그리고 중간에 커서를 위치하게 합니다. 오른쪽 프로퍼티에 보시면 자간이 260이라는 것이 보이고요. 블럭 설정하고 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줍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커닝, 즉 자간을 넓힐 수 있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의 왼쪽을 누르셔서 자간을 좁히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수치를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저는 260이라고 입력해보죠. 네, K자하고 I자의 간격이 상당히 넓어진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끝나시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트래킹 백이라고 써져 있는 레이어에 T자를 더블 클릭해 보죠. 자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캐릭터 전체의 간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시 0으로 한번 되돌려 놓죠. 0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즉 전체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그러면 자간이 넓어지죠. 또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을 누르십니다. 지금은 트래킹 100을 해야 되니까요. 오른쪽 프로퍼티의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컨트롤 엔터. 글자를 수직으로 크기를 키우거나 수평으로 넓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에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밑에 있는 옵션 버튼을 누르시고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130으로 되어 있네요. 한 150으로 고쳐볼까요? 네, 좀 더 길쭉하게 바뀝니다. 컨트롤 엔터. 마지막 수평으로 T자를 더블 클릭했습니다. 보시면 130으로 되어 있네요. 150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50 엔터.
컨트롤 엔터. 이상으로 캐릭터 패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파라그래프 패널, 단락 패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소스를 먼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 15 텍스트 소스.psd 파일입니다. 소스를 열어보시면 화소 조제라고 하는 글이 보이고요. 레이어 패널의 T자를 더블 클릭하십니다. 이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을 해보죠. 컨트롤 시프트 L. 왼쪽 정렬이고요. 컨트롤 시프트 R. 오른쪽 정렬이고요. 컨트롤 시프트 C. 가운데 정렬입니다. 정렬하는 방법이 끝났으면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의 끝을 맞추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고 위쪽에 보시면 파라그래프 패널이 보입니다. 첫 번째를 누르시면요. 마지막 끝에 있는 줄이 왼쪽으로 정렬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가운데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가운데에 정렬이 되겠죠.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오른쪽으로 맨 마지막 줄이 정렬이 되었습니다. 가장 끝부분을 하시면 마지막 줄이 좀 보기가 좋지 않죠. 전체를 선택하시고 가장 밑에 있는 줄이 왼쪽 정렬이 되게끔 하신 후에 왼쪽 들여쓰기를 해볼까요? 수치는 10 정도로 입력하도록 하죠. 뒤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들여쓰기를 해볼까요? 수치를 다시 0으로 변경해 놓으시고요. 오른쪽 들여쓰기의 수치를 10포인트 정도 하겠습니다. 원래 상태로 일단 돌려놓도록 하죠. 이번에는 첫 행에 왼쪽 들여쓰기를 할까요? 첫 행을 선택하시고 20 정도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가변 글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먼저 꺼내도록 하죠. 캐릭터 패널에서 바리어블 텍스트를 검색하도록 하죠. VAR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적절한 원하는 폰트를 하나 선택하시고요. 폰트 사이즈는 3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의 컬러는 흰색으로 하죠.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상단의 옵션 바에서 색깔을 흰색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상당히 큼지막하게 드래그를 해 주시고요. SUNSET라고 타이핑을 먼저 치십니다. 컨트롤 시프트 홈 눌러서 전체 글씨를 블럭을 설정해 주십니다. 웨이트는 900, 위드는 90, 슬랜트는 12 정도로 하겠습니다. 되셨으면 컨트롤 엔터. V 누르셔서 이동 툴로 텍스트의 위치를 변경해 주십니다. 불필요한 레이어는 삭제해 주시고요. 텍스트 레이어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Convert to Shape 합니다. 위쪽에 Fill은 None으로 해주시고요. 스트로크는 흰색으로 하시고 두께는 5픽셀 정도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툴에서
패스 셀렉션 툴이 선택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죠. 오른쪽 밑에 보시면 가변 글꼴을 이용한 텍스트 레이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에 엠보스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를 꺼내 주십니다. 텍스트를 에어리얼 블랙 228포인트에 큰 글자로 입력하도록 하죠. 텍스트를 보기와 같이 입력합니다. 가장 먼저 Select, Load Selection,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Brick Wall Transparency라고 하는 채널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텍스트 레이어 앞에 눈 아이콘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만 보이게 되죠.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어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비아 카피를 선택합니다. 이제 레이어 스타일에서 베벨 앤 엠보스를 선택하시고요. 스타일을 아우터 베벨로 하시고 뎁스는 100, 사이즈는 10 정도로 고치도록 하죠. 승인합니다. 이처럼 레이어 스타일을 활용하여서 입체적인 텍스트 효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유니트 16번 가장자리 다듬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